그래서 저희가 그 제나도 갖고 저희가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주로 할 분야, 애플리케이션 분야는 그 제나도를 기반으로 한 그 헬스케어 인포메이션 리트라이벌 앤 쉐어링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의료 빅데이터를 그 저장하고 그거를 그 AI를 통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같이 그 데이터를 쉐어링하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제나두는 그 빅데이터 아카이브를 만들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그 여기 보시는 것처럼 디듀플리케이션이라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 디듀플리케이션의 기능은 뭐냐면 제나두가 갖고 있는 특허 기술 중에 하나인데 그 한마디로 말하면 똑같은 그러니까 디지털 컨텐츠가 똑같은 것들을 2번 이상 저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로 중복 저장을 방지해가지고 스토리지의 그 사용을 헛되하지 않게 하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타임 스탬핑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제나두가 갖고 있는 건데 이게 제나두는 원래 블록체인 기술보다 훨씬 더 오래 전에 만들어진 기술인데 우연하게 이 제나두가 갖고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 기술하고 블록체인 기술하고 서로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요소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타임 스탬핑을 합니다. 그래서 제나두는 그 나노 세컨드 단위까지 타임 스탬핑을 해가지고 데이터의 순서를 그 순차적으로 정해줄 수가 있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시드라는 거는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 데이터의 신뢰성 그걸 얼마만큼 보장할 수 있냐라는 건데 이 에시드라는 거는 원래 자체가 이 제나두 같은 거는 우리가 보통 노스콜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얘기하는 그 오라클이 갖고 있는 그 하나의 서버에 구성된 그 데이터베이스 다르게 이거는 여러 개의 서버를 연동해서 씁니다. 그래서 여러 개 연동해서 쓰다 보니까 각각의 서버들이 갖고 있는 스테터스가 어떨 때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가 데이터 센터에 서버가 한 100대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어느 모 은행의 서버다고 생각을 하면 그 은행이 이제 거기에 이제 ATM 머신들이 여러 개가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뭐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을 거고 뭐 외국에도 있을 건데 그 ATM기의 모든 실험을 해본다 이거죠. ATM기 모든 장소에서 자기 구자를 한번 똑같은 시간에 가정이겠지만 똑같은 시간에 그거를 다 쿼리를 던진다 이거. 내 구자에 얼마가 들어있냐 할 수 있겠죠. 실험적으로 물론 그렇게 이제 가상적인 실험을 한다 그러면 모든 ATM 머신에서 내 구자의 금액은 똑같아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신뢰성이죠. 컨센. 그러니까 내 구자에 있는 계좌에 있는 거는 똑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서버들이 서로가 100개의 서버가 있던 100개의 서버 중에 내 금융 계좌에 대한 그 정보를 갖고 있는 서버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것들이 서로가 네트워크로 연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항상 알고 있어야지만 항상 내 부자가 얼마 있다라는 거를 똑같은 답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똑같은 답을 안 주면 혼돈이 생기는 거죠. 그죠? 이쪽 계좌에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갑자기 어느 한 서버에 뭐 예를 들면 한 서버는 딴 데 있었는데 이 서버에 전기가 끊어졌다거나 네트워크가 끊어지면 얘는 단절이거든요. 그럼 요 서버에 연결돼 있던 ATM 머신하고 요 다른 것들하고 ATM 머신이 연결된 거에 내 계좌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장해 주는 게 에시드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하나의 서버로 이루어진 데서는 당연히 돼요. 당연히 되는 거. 그죠? 하나 있으니까. 그죠? 여러 개가 있는 데서는 이런 거를 해줄 수 있는 기술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거를 구현했다는 거고 이거는 전 세계에 몇 개 안 되는 기술 중에 하나예요. 이런 거를 구현하는 기술은 전 세계에서 몇 개 안 되는 기술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타겟을 이제 저희 거를 금융이나 국방, 보안이 그러니까 데이터의 중요성이 굉장히 신뢰성이 요구가 되는데 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시장에 못 들어가고 있는 이유는 그런 시장이 또 중요하다 보니까 시장 먼저 들어오기 전에 검증을 해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그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서버 100대를 붙여가지고 해볼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아마존 클라우드에서는 해봤는데 이게 이 코스트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자체로는 좀 시장을 지금 못 열고 있는 상태가 그런 검증
보여달라고 하는 그 검증을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되게 어떻게 검증을 해야 되냐면 되게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해서 시장에서 검증을 했냐면 오픈 소스로 내놔요. 그래서 오픈 소스로 내놓으면 사람들이 와서 막 써요. 그럼 막 쓰다 보면 그 중에 뭐 넷플릭스나 아니면 애플이나 이런 데처럼 그 자체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는 엔지니어들이 그걸 쓰기 시작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막 테스트를 해줘요. 그 안에서. 그래서 한 10년 정도 지나면 이제 사람들이 막 인지도가 올라가고 막 그러면 그렇게 해서 되게 오픈 소스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기술을 갖다가 매각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년 정도 기술 개발을 한 3년 정도 해서 제가 이제 이걸 해서 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그거였던 거죠. 우리 이제 오픈 소스가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항상 얘기하면 아 좋은 거 같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너희 같은 벤처가 만든 기술의 신뢰성을 누가 보장하냐 가서 테스트해 필드에서 테스트해가고 알아 하는 게 항상 고민거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뒤에 할 건 뭐냐면 이 DB 자체를 이렇게 하는 거에는 필드에서 검증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데이터베이스 자체의 기술을 갖고 우리가 시장에 접근하는 것보다는 데이터베이스의 이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응용을 붙여서 응용을 갖고 접근하자 해서 저희가 거기다 블록체인과 AI 기술을 접목을 시킨 거예요. DB에다. 그래서 빅데이터 데이터 프로세싱을 하는 요 성격을 요 특징을 잘 살려서 그 위에다가 AI와 다른 것들을 붙이면 블록체인을 붙이면 요것만 해도 굉장히 뭔가 다른 거하고 경쟁력을 가지는 것을 갖자라는 게 이제 제 아이디어여서 이제 요 다음에 보여줄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 데이터베이스는 또 뭐냐면 이 하이스피드예요. 아까 그 TPS 하이스피드 이 자체 데이터베이스가 하이스피드이기 때문에 이런 고속 이 트랜잭션을 요구하는 이런 거 아까 얘기했던 태진 인포텍이라는 회사 거기는 프로세서 하드웨어고요. 그 하드웨어에는 항상 DB가 붙어야 되거든요. 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우리 DB를 붙이면 배가가 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 DB 자체가 소프트웨어적으로 하이스피드인데 거기다 이제 하이스피드 데이터베이스에 연동된 프로세스를 붙이면 더 속도가 올라간다는 거죠. 저희도 사실은 이제 요것도 그런 시스템 회사의 접목을 위해서 사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따 발표할 그 해신넷에서 이제 그러한 그 시스템 쪽에 접근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하려고 했던 게 이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제나두는 또 신기하게 이뮤터블 데이터베이스 이 전 세계 이뮤터블 데이터베이스는 저희밖에 없어요. 근데 이 이뮤터블 데이터베이스가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점 뭐냐면 블록체인을 생각하시면 돼요. 블록체인이 이뮤터블 데이터베이스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누가 와서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변조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블록체인에 쓰는 거거든요. 누가 와서 못 바꾸게. 근데 못 바꾸게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저기 비트코인에 뭐가 일어났죠? 포크. 왜 일어났죠? 데이터의 용량이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그걸 수용할 수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블록 사이즈를 크게 했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이뮤터블 하면 계속 쌓이게 돼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신뢰성을 주시면 그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그래서 아까 얘기한 타임 스태핑을 하고 그걸 하는 거예요. 디디피케이션. 중복 방지하고 시간으로 관리를 하면 그죠?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중복된 것들을 다 제거하면 그러면은 그게 대표적인 것만 하나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이걸 갖고 제가 좀 펀드라이징을 더 할 수 있었으면 이걸 갖고 새로운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할 수가 있어요. 블록체인 기술에서 그 지금 잘 안 풀리는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제가 이제 이걸 갖고 프로포절도 만들고 했었는데 이 펀드라이징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포텐셜을 지니고 있는 기술이다 하는 거고요. 제가 만든 거지만 한번 보세요. 소리 났다 안 나네? 잠깐만요. 저게 오늘따라 저게 왜 이렇게 속이 쓰이지? 노트북 우측 하단에 음향 꺼져 있습니다. 아 그래? 네. 하단에 누가 건드렸네.
여기 보시면 anytype, any size of data에서 저희가 빅데이터 하는데 세 가지 요소를 다 보는데 볼륨, 스피드, 타입 요거를 저희가 해서 하는 거죠. 저희는 뭐 수천 대의 서버를 같이 붙여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개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응용들을 이렇게 빅데이터, IoT, 뭐 AI 다 붙일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제가 좀 Hi, here 설명하는데 today on Tech Pitch, we're here to talk to Alex Lee from General Big Data LLC. Hi Alex, how are you? Fine, thank you. It's a good weather. Oh, it's a beautiful day here in Seoul. So maybe you can tell us a little bit more about your company and about yourself and your experience. First, thanks for having me in your show. Thank you. I'm an emerging technology and intellectual property commercialization and monetization expert with over 25 years of related experience. General Big Data LLC is based in Boston and is founded for development, commercialization, monetization of general big data platform technology. General technology originally developed in UK in collaboration with Oxford University. The general big data platform technology includes software, intellectual property, and know-how. So we hear a lot about big data nowadays. Everybody's talking about big data, but maybe you can tell us what makes your functionality different from other companies. Oh yeah, in the era of big data, Generative is developed to take care of requirement of high-speed processing of diverse type of high-volume data. For example, Generative can provide a massively scalable full-total system that connect multiple storages. For example, in theoretical, we can connect up to 54,000 storages. Wow. That's fantastic. I don't think I've heard of any other company being able to handle that amount. Yeah, so Generative can support that, can store the exponential storage capability without worrying about the sum of the storages for. So maybe you can give us an example of how the functionality can be used and how it has been used. For example, you can store and retrieve data although any two storages are shut down among 5 storages. As a good use case, you can connect commodity storages that you can buy in any place for providing high performance cost-effective storage system. So we all know how important compliance is. Maybe you can tell us a little bit about how General Big Data is compliant and the ways that you're going around that. Oh yeah, Generative can provide a high throughput, low latency with ACID compliant system. Especially ACID compliant enables reliable and consistent data storage that is especially required for mission critical services, for example, financial and healthcare services. So maybe you can tell us a little bit about what are the unique design features or architecture of the system. Oh yeah, Generative is designed composable architecture in order to be selective and integrate with other big data system, for example, with IT infrastructures or data analytics to satisfy the requirement of big data use cases. So it's agile then, is basically what you're saying, is that it can seamlessly fit into a pre-existing platform Oh yes, with very little disruption. that's right. So maybe you can tell us an example of how you go about this. Oh yeah, for example, Generative can be exploited for the backend cloud storage system that allows remote client computers can boot from a stored system drive imaging or can access data and application resources via the internet. Especially with the diskless unit on user's desk and all data remains in the secure cloud servers, you can operate PCs at low cost with higher data security. Makes it available to a wider range of people then as well, clientele, correct? Companies that are looking to use you. That's right. So in today's ever-changing landscape of big data,
companies are more hypervigilant and more concerned about the security of their data. Can you tell us a little bit about how general big data technology goes about ensuring that everything is secure? Oh yes, basically, time-stepping functionality of Xanadu can offer efficient snapshot capability that enables users to reset their PCs to a previous saved state. Thus, Xanadu can be a good solution for providing protection of client PCs from notorious ransomware. So as we probably both know, and as a lot of our viewers know, big data is changing, the world is changing nanoseconds. Can you tell us a little bit about what the future holds for Genital Big Data LLC, and then also how you're going to be able to help companies grow with the changing times? Oh yeah, we are keep developing and implementing new technology to make the Genital most up-to-date advanced technology in big data system. For example, we are implementing a blockchain consensus technology to make the Genital as provide strong asset compliance with higher performance. And so blockchain is game changer in the sense of how it acts for security measures. Maybe you can tell us a little bit about the exponential uses of the exponential technology, such as the Internet of Things or artificial intelligence, and how you're going to be able to help companies with those as well. Oh yes, we are now developing new use case in relation to Io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Generally designed for heaviest workload, so generally can support sensors, in this case in IoT, tens of thousands sensors can access your system and update data without conflict. You can use Xanadu as a streaming system application, for example, in the application of industrial IoT applications. Another example, we are developing use case in artificial intelligence, so Xanadu can support mass data involved deep learning application that you can train your deep learning system with high volume data. Well, I can tell you personally myself, I've learned so much here today, and I just want to thank you so much for being on Tech Pitch and telling us more about the ways in which you're changing the game in big data. And I really look forward to seeing all the wonderful ways that Genital Big Data LLC is really going to help.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했던 거를 좀 부연 설명을 했었고요. 여기 유즈 케이스에 보면은 이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제나드 시스템 갖고 구축한 거고요. 이거 이제 학교에 그 컴퓨터실인데요. 여기에는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OS도 없고요. 그냥 더미예요. 더미 터미널이고 통신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OS는 어디냐면 리모트에 세이프된 그 보안이 철저한 클라우드에 있고요. 얘가 로그인을 하면 그러면 거기서 OS를 끌어당기는데 그 OS의 사이즈가 보통 윈도우 7은 40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10은 한 80기가 되거든요. 그거를 끌어당기고 그걸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그게 이제 제나도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가지고 그 아까 데모 보여줬듯이 이렇게 50대의 PC를 한꺼번에 끄고 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이걸 증명하는 거죠. 이게 같은 이게 여기 안에 PC가 있으면 이게 불가능하죠. 이게 리모트에 있기 때문에 리모트에는 OS가 있고 얘들이 동시에 끌어당기는 건데 이제 아까 이제 타임 스태핑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끄면 거기에는 이제 시간별로 해가지고 됐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자동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업데이트된 데이터들이 항상 들어가요. 업투데이트된 나노 세컨드 단위로 항상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걸 시도했었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프로브 컨셉으로 제나들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뭐냐면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게 있는데 꼭 제나들을 써야 되느냐 뭐 이렇게 해서 너무 고급 기술이다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냥 프로브 컨셉 차원에서 했던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대용량 처리를 할 수 있고 고속 트랜잭션을 할 수 있고 타임 스탬핑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요건 뭐냐면 시큐리티인데 이게 실제로 랜섬웨어가 여기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여기 가가지고 랜섬을 할 게 없거든요. 이 안에. 당연한 얘기죠. 여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서버 크라우드에 있기 때문에 크라우드는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증명했지만 그냥 끄면 돼요. 네, 그럼 랜섬웨어가 뭐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끄고 다시 키면은 다시 리부팅 되니까. 뭐 이거를 증명했었죠. 요거 뭐냐면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장점이 뭐냐면은 스토리지가 비싼 걸 안 써도 돼요.
소프트웨어가 해결하기 때문에 이거 실질적으로 C게이트 이게 보시면은요 그 실질적으로 C게이트에 있는 뭐 보세요. 실질적으로 C게이트에 있는 그냥 우리가 범용적으로 살 수 있는 하드 드라이브 4개 붙여가지고서 거기다 넣었다 뺐다 하는 걸 테스트를 한 거예요. 사실 이것도 초창기에 제나두의 모드가 C게이트랑 그 프로젝트 그 협정을 맺어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C게이트에 전 세계에 있는 C게이트에 이 하드 드라이버 싼 거를 그냥 꽂기만 하면 이 지금 사실 이게 우리 박 이사님 알겠죠? 우리가 이 스토리지 디바이스를 그죠? 자기 걸 꽂는 것처럼 그냥 우리 데이터 센터 비싼 거 안 만들고 그냥 스토리지 그냥 범용으로 살 수 있는 거 꽂으면 DB 연동을 시키는 이런 테스트를 했었어요. 성공적으로 했는데 C게이트가 이 사업을 접었죠. 그래서 저희가 못 들어갔던 거고 성공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4개 그냥 범용 디스크 딥을 갖다 놓고 이거를 마치 그 4개의 서버가 있는 것처럼 동작시키게 하는 거를 해서 실제로 비디오 데이터를 전송하고 빼는 거를 했었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성공을 했었고. 제가 이 스토리지를 해보면서 어려웠던 점이 진짜 저희가 프로포 컨셉을 무지무지 많이 하고 진짜 좋은 것도 많이 보여줬는데 이게 DB다 보니까 이 DB는 아무리 좋아도요 자기들이 써보지 않은 거 안 써요. 그래서 이 시장에 저희가 못 들어가고 고전했던 거가 이거예요. 이게 진짜 제가 생각해도 이런 기술은 진짜 누가 가져서 진짜 써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굉장히 좋은 기술인데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이 시장을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뒤에 할 이러한 그 실적으로 이제 그러면 아예 애플리케이션을 하자. 애플리케이션을 해서 애플리케이션이 좋으면 그냥 애플리케이션에다 그냥 DB 같이 껴서 이렇게 하는 거로 생각해요.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나두에다가 붙여가지고 처음 했던 게 뭐냐면은 이제 그 의료 쪽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여기 와가지고 저희가 뭐 삼성병원, 백병원, 연세병원 뭐 이런 데 다니면서 의사들에서 딥러닝은 지금 뭐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갔을 때는 제가 여기 뒤에 보여줄 게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여기 보면 제가 이거를 갖고 갔었죠. 처음에는 어떤 걸 갖고 왔었냐면 저희가 빅데이터 딥러닝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제나두하고 딥러닝을 붙였어요. 저희가 자바 코드로 해가지고 자바로 해서 2개를 붙여가지고 그냥 제나두 DB 선상에다가 하둡이라고 하는 빅데이터 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서 데이터를 쭉 넣으면 제나두로 쑥 들어가고 그거를 트레이닝 데이터를 딥러닝이 딱 받아가지고 트레이닝 하면서 하는 거를 개발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빅데이터 딥러닝 해야 된다. 그런데 사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빅데이터 딥러닝 기술을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빅데이터 딥러닝 할 데이터를 얻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빅데이터 딥러닝 할 데이터가 없어요. 트레이닝을 할게.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딱 들고 이제 제가 병원들을 찾아다니니까 뭐라고 해요? 딱 그런 거예요. 우리 빅데이터 딥러닝 할 데이터 자체가 없는데 그러면서 이런 딥러닝은 되게 이런 딥러닝이 하는 건 뭐냐면 물체 구별하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그래요. 이런 기술들은 분류해주는 작업을 하는 이런 기술들은 많아요. 뭐 IBM이고 뭐고 다 이런 애들이 하는 그런 건데 의사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런 거는 흔해 빠졌는데 자기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과거의 진단 데이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진단 데이터를 제대로 사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사용을 하려면 어떻게 식으로 방식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냐 하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새로운 환자가 오면은 과거의 차트를 자기가 다 뒤져봐야 된대요. 그래서 그 유사 케이스를 찾아내는데 그게 시간이 엄청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서. 그래서 한 게 뭐냐면 유사 케이스를 빨리 찾아줄 수 있는 그런 것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니즈였어요, 병원에서. 그래서 제가 고안한 게 그러면 이미지 데이터가 되게 진단 데이터가 이미지 데이터로 돼 있잖아요. 되게 오면은 MRI, 뭐 CT, 뭐 엑스레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럼 과거에 진단 데이터가 이렇게 영상으로 돼 있는 거는 이미 그 영상에 이미 모든 환자의 기록부터 해가지고 진단에 대한 결과가 다 거기 붙어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제 과거에 뭐 암으로 진단됐거나 뭐로 진단됐으면 그 진단된 데이터하고 유사한 거를 찾아주기만 하면 그 유사한 데이터에 붙어있는 정보를 활용하면 되는 거잖아라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고 그래서 그걸 특허를 냈죠. 그래서 그거를 갖고 한 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그 유사 이미지 검색
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만들고 이런 거를 하다 보면 이제 빅데이터 기술이 필요해요. 왜냐면은 그 많은 이러한 그 이미지를 갖다가 넣고 그거를 고속으로 찾아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두 개를 비교해서 유사도가 얼마나 높냐를 해가지고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가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그 이렇게 만약 요걸 이제 하면 이제 우리 안구 데이터를 하면은 여기서 여러 가지 병을 진단할 수가 있어요. 고혈압, 뭐 당뇨병 등등 하면 이제 그러면 이제 예전에 이제 안구 데이터를 갖고 그 병명이 확인된 환자들의 DB를 만들고 새로운 환자가 왔을 때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요 테스팅하는 이미지하고 요게 뭐냐면 요게 그 찾고자 하는 이미지고 요게 뭐냐면 유사도 순서대로 랭킹을 매겨서 쭉 가장 가까운 것부터 쭉 찾아줘요. 요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데모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런칭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미 여기에는 이제 DB에 이 프로세스된 그 이미지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 데이터가 와서 우리가 어떤 특정 부위에 하고 유사한 그러한 데이터를 찾아내면 DB에 가서 얘가 서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찾아주면 순서대로 쭉 찾아주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우리 활용하는 게 그런 거죠. 이제 초기 진단에서 빨리 뭔가를 알아내고 싶으면 뭐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왔는데 만약에 흉부 사진을 딱 찍었다. 그러면 이제 흉부 사진하고 해가지고 뭔가 이상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흉부 엑스레이 데이터베이스를 쭉 서치해가지고 거기서 가장 유사한 놈을 찾아주면 과거에 진단 케이스가 있으니까 병명을 빨리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에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든 거죠. 실제 사업에서 어려운 점은 일단 박 기사님이 이걸 우리가 갖고 병원들을 무지무지 찾아다녔는데 병원들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뭐 그런 거. 기술적으로는 진짜 멋진 기술들을 제가 개발을 해놨는데 이 병원들 상대하는 게 또 장난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슈가 뭐였냐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 병원의 데이터를 마음대로 가져갈 수가 없어요.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프라이버시를 지우는 방법이 블록체인이에요. 블록체인에 보면 익명성 보장하는 게 있어요. 그 지로 날리지 프라이버시를 해주래가지고 이제 그 익명성을 그러니까 완벽하게 보장은 하지만 익명성을 어느 정도 보장하는 기술이 블록체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블록체인 기술을 써가지고 익명성 보장하면서 데이터 쉐어링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하자 해서 제나두를 블록체인하고 연동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데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데모를 병원 A, B, C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이런 이미지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렇게 여기처럼 이제 A라는 병원에서 데이터를 올리면 이렇게 자기 데이터가 되면서 여기 블록체인에 자기 오너십이 이렇게 쓰여요. 쓰이면 그러면 이제 요 데이터는 A 병원이라는 거가 갖고 있는 소유권. 근데 다른 병원에서는 이게 A 병원인지는 몰라요. 다만 이 데이터의 소유권은 블록체인에 이렇게 저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게 2레이어예요. 그래서 한 레이어는 뭐냐면 블록체인 레이어고 디아더 레이어는 그냥 DB 레이어예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는 왔다 갔다 안 해요. 실제 데이터는 제나두 DB에 있고요. 블록체인 레이어에서 이 트랜잭션 히스토리가 저장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뭐 하냐면 여기 해시 코드를 줘가지고 어디에 있다가 애드레스 정보만 해시 정보로 주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몰라요. 해커가 들어오면 여기 제나두 시스템만 아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읽어오고 빼고 할 수 있는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데서 만약에 데이터를 쓰고 싶다 그러면 요청을 해요. 나한테 쓸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그러면 A 호스피탈이 C에다가 권한을 주게 돼요. 그러면 권한을 주면 쓸 수가 있어요. 또 권한을 또 뺏을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병원끼리도 서로가 협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익명성 보장에서 프라이버시 이슈를 없애면서도 데이터를 쉐어해서 빅데이터를 갖고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거를 했던 게 이거는 이제 아까 보여준 것처럼 딥러닝을 이제 연동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갖고 특허를 지금 6개를 출원해서 4개는 미국 특허 이미 등록이 됐고요. 5개 PCT 출원했고 하나는 이제 거의 심사를 한 지금 좀 한 1년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심사가 나고 지금 이제 실타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그 범위가 너무 넓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계속 하고 있고 하나는 아까 얘기한 디센트럴라이즈 크라우드 기술 저희가 새로 개발을 해서 그냥 임의의 스토리지를 붙이면 블록체인으로 연동해서 그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거 하는 거를 저희가 해시블록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특허 출원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6개의 특허가 출원되어 있고 4개는 이미 등록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에 대한 얘기는 제가 여기까지 하고 자,